한복을 입고 춤을 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분명 춤을 출 때도 한복을 입었을 터인데 지금 우리에게 한복과 춤은 너무 동떨어진 단어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겠죠. 이렇게 한복을 춤복으로 삼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재즈춤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일단 착용감이 편해서요. 그 점에 대해서 기존의 청바지나 티보다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많이 받아서 춤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저희가 입는 그 원피스 같은 것도 사실 불편하게 똑같거든요. 언니가 봤듯이 그냥 이렇게 하나만 우리 뭐지? 저고리? 이런 거 안 입고 치마만 이렇게 입었을 때는 정말 그냥 요즘 많이 입는 야한 원피스랑 좀 비슷하잖아요. 어디까지가 한복이고 아닌가 하는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이 풍경은 우리 옷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복이 아니라 춤복이 되고 외출복이 되는 한복.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낸 삶의 조건에서 우리 옷의 새 시대는 열릴 수 있을까요? 레디, 액션. 한복의 눈부신 변신을 보여줬던 드라마 궁의 촬영 현장. 인터넷 용어가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극이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요소는 한복.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한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좁아옷 썼던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로 치면은 모자거든요. 거기다가 어떻게 장식을 하냐에 따라서 서양식의 모자보다 더 훨씬 아름다울 수도 있고 우리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적에 한 번쯤 한복하고 그런 주바오를 쓰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린 황태자비 윤은혜의 한복은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주인공 윤은혜가 입고 나온 옷들은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가 됐고 조끼나 마고자 같은 몇몇 품목들은 쇼핑몰에 나오자마자 조기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복을 응용한 옷을 만들어서 뭐 짧게든 길게든 이렇게 입으면은 저희가 좀 그 생활 속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어떤 그 한복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것이 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이 한복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리석게도 미물의 겁을 집어먹은 저를 보시고 일신의 오해를 무릅쓰고 영화 음란서생. 이 영화에서 영화 자체보다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도 한복이었습니다. 기존 한복과는 차별화되는 화려함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실루엣은 같아도 사실은 그 색 자체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색이 그 속에 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선비 한석규 씨의 그 선비 옷을 옥색 계통의 그 틀을 가지고 있어도 블루 계통의 그 색을 넣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선호에 맞추려면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양성이거든요. 한복이 등장한 사극이야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궁이나 음란서생이 등장시킨 한복은 젊은 층의 발길을 한복 매장으로 옮겨놓는 변화를 끌어냅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고 싶은 한복으로 다가갔다는 것인데 대체 어떤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전통 한복을 입을 때는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입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행사라든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입죠, 그 옷을.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좀 고루하다고 표현을 하겠죠. 고루하게 보고 아, 저거는 어른들이 입는 옷, 기성세대가 입는 옷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기네 취향에 맞는 건 좀 그거와 다르지만 그 전통의 냄새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네 취향에 맞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게 돼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음란서생의 의상을 담당했던 디자이너 정경희 씨. 음란서생의 옷을 만들면서 정경희 씨가 주목했던 것은 현대적인 감각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자료를 살피되 한복에 잘 쓰지 않는 색과 원단을 끌어들이는 변화를 시도한 거죠. 속옷은 항상 우리 고증을 보니까 면을 많이 썼는데요. 면을 쓰다 보면 이 영화상의 그 형태가 김민정 씨 캐릭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원단을 그 명주의 느낌 나는 이런 그 서양 복식하고요.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색을 이렇게 겹쳐보면 묘한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고 섹시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천 자체가 양장의 그 천이에요. 레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이태리 수났다는 그 레이스 천이고요. 이것도 실크인데 그 양장의 실크를 가지고 속옷을 재현했어요. 이 옷은 음란서생의 김민정 씨가 입는 옷인데요. 한석규 씨를 만나서 그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이후에 그 옷 입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지금 그 문양 자체가 그 양장의 패턴이거든요. 패턴과 이런 양단의 어떤 동양적인 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양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양적이지 한국적인 것은 아니에요. 너무 한국적인 거를 쓰다 보면 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좀 한 곳에 치우치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이국적인 동양의 이국적인 형태의 그 문양을 선택을 했고요. 삼국시대의 옷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오면서 다른 유행을 창조했듯 이 시대의 한복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버린 옛날 옷이 아니라 전통의 미감과 오늘의 미감이 맞아떨어지는 접점을 그는 음란서생의 한복에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스타일은 전통의 것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색깔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채가 전통의 뭐 노구의 홍상, 황의 뭐 청상 이렇게 전통 옷에만 있었던 색채 배색보다는 현대 사람들이 느끼는 배색은 조금 더 다른 배색. 패션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색깔들이 전통 한복 양식에 그대로 사용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혹은 소재를 바뀌었을 때, 소재를 현대적인 소재를 약간 가미했을 때 현대인들은 자기네 감성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 것처럼 더 애착을 갖고 애호를 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 궁예 디자이너 배영진 씨가 자신이 디자인한 검은 두루마기를 입어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세련된 양장 코트인 듯도 하네요. 보시면은 어떤 한복의 그 두루마기 느낌은 다 나면서도 양장이랑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이 만든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한복이라 말해야 할까? 고개가 갸웃거려지지만 분명한 것은 옷은 입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젊은 층들이 그 한복에 그 변형된 한복을 보고 너무 예쁘다, 뭐 사고 싶다, 입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저희가 그 어프로치하는 가까이 가는 좋은 길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그 초점을 두고 저희가 옷을 만들었죠.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입는 한복으로 다가서는 시도를 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장미정 씨. 이게요, 제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것도 있어요? 색상도 다 똑같이 있어요? 젊은 디자이너가 이것저것 따져가며 꼼꼼하게 고른 천은 모시. 모시를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시 같은 경우는 너무 구김이 잘 가서 가능하면 몸에 활동량이 적은 부분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고려해서 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팔기도 하는 장미정 씨는 대학에서 서양 옷을 전공한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우리 옷 한복에서 서양 옷과는 다른 우아함과 매력을 느끼고 한복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직접 골라온 천으로 재단을 하고 모양을 잡아갑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쇼핑몰 주문이 많진 않지만 그녀는 한복에 대한 분명한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박물관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만드는 이 옷은 모시를 이용한 볼레로. 한복의 적삼을 응용해서 만든 볼레로인데 고전적인 감각의 한복이 어떻게 젊어질지 잠옷 궁금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평상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안 입으니까 나 혼자 입을 수 없다. 좀 그런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입기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좀 꺼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좀 개선이 되면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바지에 입어도 될 법한 분홍 볼레로. 고풍스럽고 현대적인 적삼입니다. 여름에 모시로 만든 옷이 참 뭐랄까 풍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에서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전체적인 선은 한복이지만 디테일엔 개성적 변화를 담은 옷들. 한복을 일상으로 되돌릴 또 하나의 시도가 아닐까요? 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일단 입고 많이 생활을 할 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감상용이 아닌 그거를 즐길 수 있게 한복에서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느낌을 실제로 자기가 그걸 입음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어요. 국가의 선택과 자본의 확산으로 맥이 끊긴 전통 옷들. 단절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전통 옷이 다시 돌아오는 데에도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전통 옷이 다시 팔리기 시작한다는 일본의 한 백화점. 이곳의 인기 상품은 기모노가 아니라 유카타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유카타의 주고객인데 선물용으로도 곧잘 팔리는 인기 상품입니다. 어찌하여 목욕 가운이었던 유카타가 기모노보다 더 사랑을 받게 됐을까요? 今日は孫の浴衣おいくつになる2歳の娘でございます。夏はそうですね盆踊りとかそれからちょっと夕方のお散歩とかそういう時に着せたいと思います。 유카타와 어울리는 소품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활동적인 옷을 원하는 요즘 사람들의 기호가 잘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대고로나 価格で、着物を楽しめるというところが浴衣の魅力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れから、帯ですとかこういった
バッグですとか下駄ですとかいろいろな小物をですね洋服のようにコーディネートを楽しんで着るというのも浴衣の楽しみの一つ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렇다면 기모노를 앞지른 유카타의 인기에서 전통이 시대를 건너기 위한 변화 조건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やっぱり動きにくいですし着にくい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普段にはできない体験をできるっていうのとやっぱり見た目が素敵だなと思うので夏に、浴衣なんですけれども花火大会なので毎年着るのがいつも楽しみです。 전통의 색채를 지녔으면서도 활동에는 간편한 유카타만을 선호하는 문화가 기모노 세대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카타의 인기는 일본의 전통 상품 전반에 붐을 일으켰습니다. 먼 시대의 유물들이 새로운 문화 상품이 되어 생활 가까이로 다가온 것이죠. 今見てもおしゃれな柄だとか古い柄でもおしゃれな柄だとかがあるのですごく見てて欲しいなと思うものがいっぱいあります。着物を、みんながあんまり着たがらなかったのはファッショナブルじゃないという理由が一番大きかったわけですよね。着るのが難しいとかというお値段が高いというよりかはなんかこう着物っていうのはファッション流行遅れのものというそういう意識があったわけなんです。 이러한 변화를 일본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500년 전통의 기모노 회사 치소. 이곳은 걸어다니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기모노의 문양을 디자인하는 곳. 하지만 요즘 이곳에도 디자인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통의 답습이 아니라 전통의 창조 노력이 시작된 것이죠. これ一応御所研ぎっていうものを江戸時代の衣装なんですがそれを元に、こうやって新しく作り直すというか今の時代にあったように描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そういうところはちょっとこう模様を省きながら今に合うような着物のデザインに作り直す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はい。 사실 오늘날 일본에 부는 전통 옷의 변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역사책에 기록되어 온 옷의 전통이란 것도 사실은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온 것일 터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온 옷 문화의 기록이 일본 전통 옷의 역사일지 모르니까요. やっぱりその時代その時代にあった色とかもやっぱり重要ですし、それも常々勉強してますし、デザイン的にも、着物の歴史からすると着方も変わってますし、その時代その時代にあった、着方がありますん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デザインを、アレンジしたり、柄付けをしていくんですが。 일본의 기모노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가와시마 텍스타일 스쿨. 원단을 직조하는 현장 기술과 기모노의 미학에 관한 이론 교육을 병행하는 곳입니다. 옷 한 벌이 통원단으로 만들어지기에 원단 기술이 곧 기모노의 아름다움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私は基本的にとかもともと手で何か作業したり作ったりということが好きだったのでこういう織物とかちょっと個人的にはできないようなことをこういう学校で学べるのはすごいいいチャンスだなと思ってそれでこの学校に入ったんですけれども。 3년 코스의 이 학교의 역사는 34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학교의 목표가 기모노의 전통을 익히는 장인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를 이끌어갈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키워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伝統的なテキスタイルの技法ももちろん勉強していきますけれども、その伝統的な技術の裏付けももちろんあって、それだけではいわゆる新しいテキスタイルを生み出せないので、そのためにもっと違う見方をして新しいテキスタイルを考えていける、そういうトレーニングです。 전통을 가르치되 답습하게 만들지 않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게 하는 교육. 이러한 교육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전통을 젊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やっぱり洋服と違ってすごくこう気持ち的にシャンとするというか、きちんとし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意識もできるし、なんだろう、洋服ではできない色と色の組み合わせの仕方が着物ではできてしまうんですね。それがすごく好きで、着物は自分の中ですごく大切なものなんです。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동경의 명품거리. 이곳에는 겐조, 이세이 미야케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의 가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풍의 다채로운 색과 정교한 무늬를 클래식한 룩에 적용했던 겐조와 기모노의 선을 다양하게 응용했던 이세이 미야케의 성공. 가장 일본적인 것을 패션 아이템으로 삼아 세계적 성공을 거둔 그들은 전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Takada Kenzo さんは、1960年にパリでファッションショーをするんですよ。着物ではなくって日本の日常着、働く人が着る服とかサムエとか、そういうふうな日常着をここで見られるようにすごくパリ風にデザインしたんですね。で、三宅さんはまたそれともちょっと違って、彼は着物っていうのは一枚の布でできている。だから着ない時にはすごく平らなぺったんこの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服の構成の方法がとても着物のやり方だ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考え方は彼がずっと今でもなおかつ、その考え方で洋服を作っている基本的な考え方です。